선생님은 대체 왜 여기에 누워 계실 것입니까?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눴었죠. 논쟁으로 그 사람들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후세에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혹시나 제가 고약한 트집쟁이로 비칠까 염려됩니다. 나 대신 나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에 실세를 할 수 있는 소피스트들과 많은 논쟁을 했었지요. 이로 인해 그는 소피스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모함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독배를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마셔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나 생각이 달랐던 걸까요? 사실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원래의 의미가 지혜로운 사람 또는 전문가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 공동체를 살아가는 철학자들로서 철학의 관심을 기존의 자연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 도시국가라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복을 중요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다른 소피스트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정의와 그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란 그리스 연합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3차에 걸친 전쟁을 말하는데요. 전쟁은 결국 그리스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테네의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가 큰 피해를 입어서 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자,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가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스파르타의 왕이 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강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또 각종 전쟁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벌어지는데요. 사소한 다툼부터 법정 분쟁까지 모든 걸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에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재능이 되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하기 전에 아고라를 휘어잡고 있던 이들은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돈을 벌고 있었지요. 이들이 가르친 운병술은 당시 그리스 시대에는 매우 유용한 삶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표자인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의 직업은 훌륭함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을 잘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부와 권력을 얻게 되죠. 더 나아가 이런 인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소피스트들은 말을 잘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 권력, 명예 등을 통해 인간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이란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 영혼의 양식과도 같았던 철학을 소피스트들이 돈벌이로
결부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행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부, 권력, 명예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 나가는 정신적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합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하고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각각 어떤 입장에 서 있었을까요? 소피스트들의 직업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보편적인 진리, 즉 어느 시대에도 옳다고 판단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면 소피스트의 화려한 변론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이때야말로 소피스트들의 화려한 변론술이 빛을 발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안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두 개 이상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 결국 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겠지요. 이런 주장들이 점점 확산돼 가면서 아테네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소피스트를 비난하며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주장했던 상대주의라는 것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사실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발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다양성의 존중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피스트의 상대주의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비판을 받는 악격을 맞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상대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회의주의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윤리적 회의주의란 진리나 도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지요. 쉽게 말해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사람을 죽이는 문화까지도 그 나라만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상대주의 같은 경우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전문가 또는 여러분들이 똘똘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소피스트라는 단어가 궤변가를 뜻하는 말로 추락한 데에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이런 윤리적 회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그리스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리시마코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죠? 그건 제가 잘 알지요. 강자 이익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정의에 어긋난 범죄자로 취급하지요. 그리고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서나 동일합니다. 이렇듯 지배계급인 강자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정의올시다. 그렇다면 한배의 선장은 선원을 위한 통솔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안전만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선장은 당연히 선원을 위한 통솔자입니다. 그렇다면 강자인 선장은 자신의 이익보다 선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군요.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표현 틀린 것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다니 어디 두고 보자. 트라시마쿠스는 유명한 소피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정의라는 것은 결국 힘 있는 자의 논리일 뿐 무언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주장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통치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피지배층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는 그저 강자의 이길 뿐이라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되지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의 논변을 통해 많은 소피스트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윤리적 회의주의와 보편주의의 대립적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선생님과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일까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난 그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알려주고 싶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또 내 스스로도 너무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후세에 길이길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약 기운이 도는지 피로감이 느껴지는군요. 자,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누가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상대주의를 주장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개인들의 감각과 경험을 중요시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감각과 경험이 아닌 인간의 정신,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눈, 코, 귀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 사고를 통해 보편타당한 법칙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후세에 큰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중심의 철학과 이성주의 중심의 철학의 두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경험을 중시 여기는 사상은 여러분들이 소피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대 헬레니즘으로 가시면 에피쿠로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대에 오시면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불리는 베이컨, 홉스, 휴m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국의 공리주의, 그리고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감각과 경험, 그리고 유용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은 고대 그리스로 가신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에 오시면 스토아, 근대에 오시면 합리론이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관념론이라고 부르지만 칸트와 헤겔까지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에 맞춰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럼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그림은 상반된 관점을 지닌 두 학생의 토론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관점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을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도덕적인 가치는? 이라고 물었네요. 도덕 또는 윤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겠네요. 도덕 또는 윤리에 대한 관점, 유식하게 윤리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모든 가치나 진리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라보실까요? 모든
없어도 되겠고요. 가치, 진리.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진리, 참된 이치, 올바른 지식이라고 보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라보시면 는까지가 주어니까 가치와 진리는 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대든 장소든 개인에 따라서 상대적이야. 끝났네요. 그럼 도덕은 상대적이다. 이런 걸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윤리적 관점이라면 상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고정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거꾸로 가시면 고정적이며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걸 절대주의 입장, 보편주의 입장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갑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상대주의적 입장이고요. 을은 지금 딱 놓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도덕적 선택과 판단을 임의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결국은 모든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상대주의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을이 절대주의 입장을 띠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을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알고 싶은 건 절대주의가 을의 입장이고 절대주의 아닌 걸 찾으라는 거지요. 시험지를 먼저 쉽게 푸는 방법 먼저 확인해 볼까요? 1번에 보시면 보편, 2번에 보시면 모든 공통,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고유성 또는 각각, 4번에 보시면 불변, 5번에 보시면 절대. 그럼 여러분들이 1번에 보편, 2번에 공통, 자 4번에 불변, 5번에 절대. 다 뭘 얘기합니까? 절대주의 입장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3번에 놓고 보시면 자 각각의 고유성이 있다는 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 되니까 상대주의 입장이 되겠군요. 고로 여러분들이 3번은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 사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서양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